중년 여성들의 질환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골다공증. 그러나 최근 골다공증 환자가 남녀노소 불문 매년 10% 이상 급증하면서 새로운 현대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뼈가 부실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부러질 위험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뼈는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혹시 무리한 다이어트나 음주, 흡연 때문에 부실한 뼈를 만들기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진 않으신가요? 건강한 뼈를 지키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 방법, 지금 헬로닥터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질병과 다양한 증상들을 알아보는 가족 건강 지침서 헬로닥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정호 과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화면에서 예고를 해드렸듯이 골다공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질 때 이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날씨가 쌀쌀해짐에도 불구하고 등산이나 하이킹,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져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체중은 증가하고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은 무방비 상태여서 예기치 못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골밀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인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골절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골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 뼈에 구멍이 숭숭숭 생긴다, 골다공증도 이제 그런 뜻인데, 자 그래서 골절의 위험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집을 짓거나 높은 탑을 쌓을 때 기본 골격이 엉성하면 적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죠. 우리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체의 기둥이 되어주는 골격이 단단하지 않으면 가벼운 충격에 쉽게 부러지곤 하게 됩니다. 화면 보시면요. 골다공증은 뼈를 구성하는 미네랄 성분인 칼슘과 무기질이 빠져나가며 골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화면처럼 뼈에 작은 구멍들이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때문에 실내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약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화면 보니까 일반인 뼈와 골다공증이 진행된 환자의 뼈가 아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 그렇다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이 골절이 올 수 있는,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특히 이제 위험한 부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위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주로 미끄러운 욕실이나 계단, 빗길 또는 등산 등의 낙상사고로 인해서 고관절 부위나 척추, 또 손목뼈 등의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골반과 대퇴골을 연결해주는 골반 부위 골절로 이 부위는 재골절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장애 발생이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환자의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전신 상태의 악화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욕창이나 또 폐질환, 또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한두 명은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며 3, 4명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불구가 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욕실에서 넘어지는 분들, 이게 노인분들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특히 대퇴부 골절,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낙상사고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골절을 부르는 골다공증, 과연 자각 증상이 있을까 좀 궁금한데, 골다공증이 시작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 안타깝게도 골다공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도둑이다 또는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때문에 실내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약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도한 다이어트나 음주나 흡연 등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분들은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수시로 검사를 받고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골다공증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네,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검사로 골밀도를 통해서 뼈의 단단한 정도와 뼈가 분해되고 생성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사 방법에 따라서 이중에너지 방사능 흡수 검사, 또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 검사, 또 CT 등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화면을 보시면요. 이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골다공증 검사법으로 육추부와 대퇴골의 경부에
골밀도를 측정하여 동일 나이군이 평균값과 비교하여 골밀도를 T-스코어라고 하는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수치가 마이너스 2.0 이상이면 정상 수치라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2.0 이상이면 골 조송증이라 하고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이 있군요. 다음 방법은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방사선을 이용하여 뼈의 모양과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간접적인 측정 방법으로 엑스레이상 골다공증이 의심되면 정밀 검사를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골다공증 검사 가능하다고요? 네, 그의 검사법으로 혈액 검사 또는 초음파 CT 등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혈액 검사를 이용한 방법인 경우에는 대개 골을 형성하는 골모 세포들의 양을 갖다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골다공증의 다양한 검사법을 알아봤습니다. 흔히 골다공증 하면 이 중년의 폐경기의 여성이나 혹시 노인성 어떤 증세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젊은 층, 특히 20, 30대에도 골다공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골다공증에 취약한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뼈는 본래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변하는 장기로 1년마다 10%의 뼈가 교체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뼈는 모두 새로운 뼈로 교체되는데요. 20대에서 30대까지 골밀도가 가장 높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감소하다가 여성의 경우 폐경 첫 5년간 골밀도가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세포인 골모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갱년기 여성 3명 중 1명은 골다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통 20대에서 30대는 골밀도가 가장 높은 시기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또 영양 불균형, 또 운동 부족, 조기 폐경 등으로 20, 30대의 골다공증도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남성은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소 흡연과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흡연과 음주를 즐기시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골다공증으로부터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요. 자, 어떤 식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골다공증의 치료는 칼슘제나 호르몬제를 이용한 약물적 치료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한번 손상된 뼈는 원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워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한 질환입니다. 현재 골다공증이 발병한 상태라면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 약물 치료를 하며 골절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화면 보시면요. 골밀도는 뼈 안에 칼슘이 얼마나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증가되고 뼈가 단단해집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유나 멸치, 배추김치 등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는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의 경우 많게는 90%에서 비타민 D 부족에 노출돼 있어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만 잘 쬐어도 체내에서 합성될 수 있습니다. 매일 20에서 30분 정도의 햇빛이면 충분한 비타민 D를 체내에서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햇빛이 피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태양을 피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자외선 타산제를 바르는 경우나 실내에서 햇빛을 쬐는 경우는 비타민 D가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염분과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체내 칼슘 소실을 높이므로 짜게 먹는 습관, 커피 등은 되도록 줄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근육이 강할수록 골밀도가 높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칼슘과 비타민제 섭취를 늘리고 그리고 태양을 정기적으로 좀 하루에 20, 30분 정도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골다공증이 이제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가장 중요한 식품인데요. 칼슘제를 먹는 것으로도 이 칼슘을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칼슘제인 경우에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칼슘제 등이 있는데요. 평소에 음식물을 통한 칼슘 섭취가 충분한 사람이라면 따로 칼슘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나 요로결석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칼슘제의 복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 예방에 적당한 운동은 어떤 것일까? 혹시 또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운동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와 시간인데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몸에 무리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몸에서 느낄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그것은 자기 몸에 부하가 따르는 운동이라 판단이 되고, 그럴 경우에 그 정도의 운동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좋은 운동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몸이 버텨낼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 예방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헬로 닥터, 오늘 노정호 과장님 고맙습니다.